비긴에 이어 라이, 스티그마, 퍼스트 러브, 리플렉션, 마마, 어웨이크까지 연달아 6개가 릴리즈 되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죠. 라이부터 말입니다. 지난번 비긴을 설명하면서 해당 쇼트 필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데미안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긴은 데미안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큰 틀이고 그 뒤에 나온 6개 쇼트 필름 모두가 비슷하게 데미안을 골자로 한 방탄소년단의 오리지널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 화양연화 시리즈에 담겨있던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퓨마 광고가 자꾸 보이지 않나요? 저도 이거 하면서 자꾸 나오는데 스킵을 하지 않고 끝까지 보게 됩니다. 물론 멤버가 잘 나온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퓨마가 이번 티저들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어웨이크에서 천천히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꿈으로 상징되던 피아노와 친구의 구원을 통해 다시금 성숙하는 것, 소설 데미안처럼 동경하고 바라보는 것. 퓨마의 광고는 이번 쇼트 필름들의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 퓨마의 협찬을 받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다면야 저희는 My parents' house made up one rhythm. This rhythm was familiar to me in almost every way. Mother and father, love and strictness, model behavior and school. 소설 데미안에서 싱클레어는 자신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질서 정연한 세계는 싱클레어, 지민을 억압하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성숙한 어른이고 싶지만 가끔은 안정감을 찾기 위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먼지 하나 없을 것 같은 하얗고 깔끔한 공간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싱클레어가 동경하는 세계는 따로 있었죠. 낯설고 으스스하며 거짓말마저도 동반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두려운 세계. 다양한 감정과 모습들이 혼재되어 있는 곳, 청춘입니다. 카메라와 로봇팔은 질서정연한 세계에서 청춘에 대한 동경을 억압하는 것들이면서 내가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도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부모님, 엄격함, 학교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로봇팔이 알을 깨고 나오는 새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성숙, 즉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지민은 이에 대해서 마치 모른다는 듯 어깨를 으쓱이는데 그 모습이 주민되는 순간에 눈을 아래로 피합니다. 지민은 여전히 청춘을 동경하고 있기 때문에 춤으로 대변되는 자유로움과 일탈을 들키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어 들어보이는 카드는 베어먹은 사과. 사과는 선악과를 묘사하며 모티프이자 원죄인데 이미 베어먹은 선악과를 보여주자 지민의 표정이 굳습니다. 사과는 어김없이 데미안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싱클레어는 일진, 불량아와 어울리기 위해서 마치 일탈을 한 것처럼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친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베어문 사과가 그들이 원죄를 저질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처럼 싱클레어가 꾸며낸 사과 이야기는 싱클레어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던 세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영원히 머물고 싶은 낙원. 어리광이라고 하면 조금 공격적일까요? 왜 우리는 모두 성숙하고 싶긴 하지만 싱클레어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든 돌아갈 따뜻한 품이 있다며 조금은 어리광 부리고 있지 않나요? 지민은 병실에 앉아있는데 교차되는 알약, 풀꽃 수목원, 병실 침대는 제이홉을 연상하게 합니다. 카드에 이바라고 써있는 글자가 보입니다. 월 2에서 월이는 이브를 보고 이바라고 부르죠. 발음이 안 된다는 설정도 있지만 사실 이바는 이브를 의미하는 스페인어라고 합니다. 이브, 즉 하와라는 단어를 보자 지민은 옆에 제이홉 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와인 제이홉 역시 원죄 같은 무언가를 통해 성장통을 겪을 것이라는 일종의 암시입니다. 지민은 제이홉이 있어야 할 자리를 향해 베개를 휘두릅니다. 베개에서 깃털이 나오며 베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청춘, 기존 틀에 대한 반항 등으로 끊임없이 언급해왔던 장비고의 품행제로의 한 장면을 오마주합니다. 이미 벗어난 그리고 추방된 에덴 동산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안정감 있는 공간으로 돌아갈 수 없이 성숙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압박감은 지민을 괴롭게 만들고 청춘에 대한 그리움은 슬픔, 우울함 등을 나타내는 가득 담긴 물처럼 나타납니다. 물들이 위로 흐르고 다시 담기는 것은 한편으론 되돌아가고 싶어 하기도 하는 그의 모습을 나타내죠. 거짓말은 지민이 머물고 싶던 안정된 세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계기이면서도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막는 원죄로 작용합니다. 싱클레어가 사과를 훔쳤다면서 허풍을 일진에게 떨자 일진은 오히려 그 사과밭은 나의 것이라는 말과 함께 싱클레어를 도둑질했다고 비난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그리고 싱클레어는 한동안 정신착란까지 겪을 정도로 압박감에 휩싸이고 다시는 자신이 질서정연한 세계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왜 나는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왜 나는 영웅행위처럼 자랑했을까? 라며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속에 헤어날 수 없어 내 웃음을 돌려놔줘. 그 과정에서 사과는 다시 물속으로 잠겨 마치 없었던 일로 지우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지울 수 없습니다. 이미 원죄는 이루어졌고 그 원죄는 지민을 머물고 싶던 미성숙함과 청춘에서 차차 멀어지게 하겠죠. 지금 이 과정에서 겪는 것이 바로 성장통. 이전 필름에서 정국이 두려워했던 상처이기도 하죠. 아무리 되돌아가고 싶어도 선악과를 베어무는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운명이니까요. 그래서 지민은 다시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지민이 괴로워했던 이유, 괴롭고 힘들어도 돌아갈 수 없고 나아가야만 하는 성숙의 과정의 냉혹함을 알려주는 가사가 보입니다. 그림 속 이상 속에 지민은 베어문 사과처럼 생겼으면서도 동시에 알처럼 보이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사과를 베어문 원죄는 이루어졌으니 그 베어문 곳을 통해 알을 깨듯 날아가야 할 테죠. 그림 속 숲이 혹시나 많은 새들이 날아가던 그 숲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지민은 카메라를 그림으로 돌려 자신의 이상을 함께 바라보게 합니다. 이 공간은 벗어날 테지만 자신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따뜻하게 바라봐주길 바라면서요.